있는데 그거를 이제 못해서 어려워서 사람들이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은 그만큼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졌고 전쟁도 생중계되는 세상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텔레그램만 들어가 봐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무슨 우주 보듯이 전쟁터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바이든 날리면 같은 지나가는 소리도 다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회의 중에 핸드폰으로 뭘 보고 있는지까지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데 거기에서도 제가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적응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의외로 미국 세금으로 지원을 할 때는 어떤 상황이 와도, 그러니까 돈과 그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의 편에서 언론사를 운영하라는 어떤 한 시스템과 장치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그런 종이 가족으로서 잠깐했는데도 계속 힘들긴 한데 자발적 시청력 그래서 그리고 그 동료분들도 계속 하는 거는 우리는 어쨌든 진실을 이야기하고 한 상황이고, 헝가리도 그래요. 지금 헝가리도 계속 지금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헝가리 오르반 총리가 외부 자본, 그러니까 외국의 자본을 유입된 언론사는 없애겠다 이 얘기니까 뭐 저국보다는 낫습니다. 중국은 기자들이 공산당 이념 시험 통과해야 기자증 받을 수 있어요. 거기는 다 관영이니까. 네, 무조건 관영. 어쨌든 지금 이런 갈등이 왔다는 건 우리도 언론에 대해서 네. 지금 미국에서는 그것이 아주 부정적인 양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하고요. 잠시 찬으로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표 송현석 기자, 장기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2부에서는 인물 탐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트럼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맞은편에서 라이징 스타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네, 떠오르는 스타가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라고 하는데요. 요즘 이렇게 좀 속칭 뜨는 인물입니까? 맞습니다. 엄청난 라이징 스타고요. 뉴욕주 퀸즈를 지역구로 하는 이제 민주당 소속이요. 뭐 디지털 혁신에 따른 변화, 세계화, 거대한 이민의 유입, 워크 사상에서 지지를 구해왔고, 워크가 우리로 하면 뭐 깨시민 이런 거. 그리고 오늘날 민주당이 투표한 지지층 제조업 노동자가 아니라 고학력층, 미국 비롯해 어느 나라든 그 중도 좌파 정당이 좀 더 친노동 정당이 되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나빠진다고 했는데, 그 미국의 민주당에 대한,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질린 마음,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는다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그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다 부자에다가 자기들 이득만 취하고, 특히 쿠오모는 성추행 혐의 11개가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뉴욕 주지사 자진 사퇴했는데 그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컨대 저는 뭐 국내에서 소개가 됐었지만 오프라인에서 주로 활동하는 기성 정치인들, 예를 들면 코오모 같은 경우는 그 경선할 때 이제 TV 광고나 우편물, 이제 사람들한테 공약을 알려준 우편물에다가 340억을 태웠어요. 우리도. 근데 맘다리는 뭘 했냐? 한겨울에 양복을 입고 뉴욕주에 있는 바다에 뛰어드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양복을 입고 막 뛰어들어가요. 되게 또 활발하게 들어가요.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공공주택 임대료를 동결하겠다라는 게 공약이고, 지금 이 차가운 겨울 바다처럼 임대료를 얼어붙게 하겠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양복을 입고 막 뛰어듭니다. 이게 엄청나게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성 정치하고 너무 다른 형태의 어떤 정치 활동. 보통 이제 포퓰리스트인지 아닌지는 좀 이따 다뤄보는데, 보통 이제 포퓰리스트에 확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까 이제 그 송현석 기자가 한겨울에 바다에 뛰어든다. 양복을 입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빠르게 편집해가지고 그냥 뉴욕 사람들 계속 다 만나고 다니고. 맞아요. 그냥 악수하는 영상들인데. 그러면서 시장은 아무나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딱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포퓰리스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공약이나 어떤 정책 내용이 어떻길래 포퓰리스트라고 여기에다가 가장에서 살아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무상 버스 서비스, 저는 이게 굉장히 눈에 띄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일부 지자체에 중대해요. 뉴욕은요, 혼자가 없는 도시예요. 뭘 하나 해도 다 돈 내야 되고, 뉴욕에서 산다는 것은 월세 1,000만 원 내고
생활비 한 5천 불 쓰고 네, 월세 1,000만 원 내고 정말 작은 방에 살아야 돼요. 맞아요. 아니, 그래서 진짜 고소득층 그 IT 쪽에 종사하고 있는 부부들 그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라도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 다는 데는 이제 시원하다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지율 0%의 만다니가 갑자기 이게 지금 이 사람을 지지하고 같이 선거운동할 자원봉사자가 4만 명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정말 돌풍이라고 봐야죠. 그럼 하여간 이제 민주당 경선은 통과해서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 이제 본선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게 좋잖아. 원래 민주당 텃밭이에요. 네, 거기 텃밭이긴 민주당에서 오라니라 후보를 하면서. 내면 되는 아기자기하네. 텃밭이거든요. 그럼 그 샌더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안 됐는데, 그러면 샌더스의 이 한계를 극복하고 오른쪽 샌더스는 연세가 그때 많이 있으셔가지고 그 왜 나이 뉴요커에 갖고 그래요? 나이 아니 갖고. 뉴요커의 생각, 애들의 그 정책. 연령이 다른 데보다는 좀 연령이 낮아요. 그러다 그냥 시도 보니까 보면서 찾아가면서 어르신이 가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에 그리고 대한 딱 방향 정말 잡고. 그 뉴요커 진정한 뉴요커란 어른이 얘기할 때 등을 돌려야 된다 막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만단이가 될 가능성이 많겠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뉴욕시장 그 본선 통과해서 뉴욕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쿠오모는 아마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요, 현재까지는. 경선 불복 아니에요? 경선 불복이라고 어쨌든 이제 본인이 민주당 꼬리표를 떼고 나오겠다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도 현재 맘다니의 이 열풍이 만약에 그때까지 이어진다면 아마 맘다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러면 뉴욕시장에서 그 다음 단계로도 바로 그러니까 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미국이 아무래도 대도시들은 되게 좀 진보적이거든요.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뉴욕은 사실 미국이 아니에요. 뉴욕은 세계. 완전히 다른 뉴욕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고 저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다. 저는 이제 트럼프는 어. 사람들이 다 그냥 아닌데? 예외적 대통령으로 남겨두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우리나라 같았으면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난리 났죠. 이게 서울시장에다 그 후보들에다가 아니 개입한다고. 대통령이 나서갖고 특정 어떤 광역단체장 보고 너 이렇고 저렇고 막 하는 거잖아요. 얘는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사실 이전 그러니까 트럼프 전 정부들을 살펴보면 맞아? 전 정부에서까지 전 정부에서는 이렇게까지 끊기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고 어. 트럼프이기 때문에 현재 가능한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본다면 맘다니 현상은 역 트럼프. 다음에 이거를 막 나눠주겠다는 얘기까지 나오죠. 이런 지금 국제적인 이쪽 대도시에 땡땡 사는 있고. 사람들이 대부분 젊고 이런 전문직이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사실 생각하는 것들이 여기서 생활에 도착하고 내가 여기서 이런 문화적인 그런 배경과 자유로운 곳에서 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사실은 이런 식의 그 진보적인 그런 정책들이 그러면 만약에 맘다니가 뉴욕시장이 된다고 치면 이런 소면의 현상 내지 역하우스 영향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가능성이 유지하고 근데 이게 지금 막다른 현상이지만 뉴욕시장이 만든다고 미국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기술이 발전하느냐 근데 교수가 컨텐츠를 사실 교수하는 게 기본적으로 막다른 게 예를 들어서 교수나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듣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비슷한 선의 경제적 구조를 가진 도시들 비슷한 유권자적 구조를 가진 도시라면 반드시 막다른 변화가 지금은 충분히 그게 주류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6개월 동안 보여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이미 전 세계가 지켜봤기 때문에 이렇게 심쿵유비 지금 미국이 이렇게 언론과의 갈등을 벌이는데 어저께 우리 정부에서 기자들과의 회견 그 명함을 뽑아서 아주 다른 외신 기자들 기절을 하는 거예요. 평가가 뭐랬어요? 어디 획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저도 처음 봤어요. 네, 명함을 뽑는단 말이야? 정말 멘트하는 처럼 네, 다른 나라는 진짜 그러니까 외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신선하다고 너무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뭐 충분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KB 언론까지 다 괜찮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 발표드리겠습니다. 나올 막간이 현상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현상이다. 현상아 괜찮아요.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배 씨, 서진준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여기 같다. 잠깐. 이쪽인가? 아, 맞다. 예, 가다 보니까 문학관 지나가. 응. 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국회에서는 일단 추경 편성 관련해가지고 계속 논의가 여기 같다. 드러낸 겁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 항로 개척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사입니다. 다만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등 임명까지 절차가 남아있어 당장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강도영 장관이 준비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부는 당초 2029년 새청사를 완공한 뒤 이전할 계획을 보고하며 새 정부 기조에 엇박자를 냈는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 장관을 향해 직접 지시를 내리며 거듭 고삐를 준 셈입니다. 해수부 업무 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원회도 임대 등을 통해 조선이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하라며 보조를 마쳤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 해양수산부가 이렇게 기존의 틀 안에서 과거 국기사회 선례만 마련해온 대회에 대통령 직접 타격을 요구하자 해수부는 브레이크에 보이거든요. 반면 부산 시민들은 대통령 취임 한 달도 안 돼 대선 공약이 적극 추진되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수부뿐만 아니라 해운사 이전 등의 공약까지 현실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도원 기자가 안녕하세요. 이 대통령의 공약이 취임 한 달도 안 돼 적극 추진되자 부산 시민들은 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국가기구들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십니다. 해수부 연내 이전에 따라 침체된 부산 경기에 활력이 될 거란 희망입니다. 경남 부산 지역에 이제 해양 관련 학교들도 많고 그 기장에도 해양 관련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해수부 이전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 국내 1위이자 세계 8위인 해운사 HMM의 부산 이전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입니다. 해수부는 반드시 부산으로 신속하게 옮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수부만 가지고 부족하지요. 관련 해운 회사들이 와야죠.
장기적으로는 해수부 연내 이전이 북한 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에 동력이 돼줄 것이란 전망입니다. 토탈 패키지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사부분 만들어지고 배우 관련한 모든 것들의 어떤 클러스터링이 이렇게 가는 거죠. 북한 재개발 부지를 청사로 염두에 뒀던 부산시는 해수부에서 임대 공간 마련 요청이 오면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등 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수부 직원과 가족의 이주를 도울 TF를 구성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 정비도 추진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부산의 삼선 현역 국회의원인 전재수 의원 부산 남부로 보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남부가 지역구인 박 의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해수부를 보내준다니 감사히 받겠지만 산업은행 같은 공기업이 오는 게 더 낫다며 지역 인재 의무 채용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으로 이전한 공기업들이 500명 이상을 뽑는데 그중 35%는 관계 법령상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강조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선 대선 후보 시절부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여당 의원이었던 박 의원은 집권 시절 이루지 못했던 정책을 공약하지도 않은 이재명 정부에게 요구하면서 전 국민 소비 쿠폰에 대해선 필요 없다는 말까지 한 셈입니다. 추경안에 따르면 소득과 지역에 따라 국민 한 사람당 15에서 55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박 의원이 언급한 25만 원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당신이 뭔데 나와 우리 가족이 받을 돈을 필요 없네 만에 하냐, 개인 생각을 부산 시민 전체 생각인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댓글이 잇따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급물살을 타게 된 해양수산부 이전은 부산 시민들의 염원이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 부산 해운대 구의회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촉구 건의안이 국민의힘 구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리당략에 매몰돼 지역 발전마저 저버렸냐는 부산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를 빨리 마치라고 지시했고 3주 뒤 연내 이전 검토라는 추가 지시까지 나왔습니다. 갈 수 있다면 그 건물의 형태나 뭐 양도 형태 이런 것들은 굳이 신경 쓰지 말라는. 부산 시민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부산의 발전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십니다. 부산 해운대구 의회에서도 해수부 이전을 위한 행정, 정책 협력을 부산시에 촉구하는 건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부산이 더 이상 노인과 바다라는 외침이 아닌 명실 삼고 해양수도 부산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이 갑자기 손을 듭니다. 뉴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그리고 대통령 재판을 받아라는 그런 계란을 산업은행 부산 이전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였지만 실현. 블랙길.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닥텐 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 글로벌 기자부의 초빙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끄럽네. 날 더운데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조심해야겠다 여기. 흙 때문에 그런구만. 네, 근데 우리 김영미 대표의 표정이 많이 지쳐 보이네요.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더위에 지친 게 아니라 일에 시달려서 네. 더운데 좀 쉬엄쉬엄 하세요. 네, 그러려고 나이가 있어서. 왜 또 슬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합친소도 열심히. 왜 또 저를 엮으세요? 왜 또? 마음 청춘. 그죠? 네. 자,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언론도 지금 장난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또 일기와 이기, 트럼프 일기와 트럼프 이기가 더 심한 겁니까? 일단 일기나 이기야 트럼프가 생각하는 언론은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는 장사꾼들이 국민의 적이고 사법부와 더불어서 자신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란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봅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때는 주로 트위터 같은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위협도 하고 공격도 하고 불만도 하고 일반적으로 비난하겠지만 사실 후속 대응은 딱히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얘기 들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자신감을 잔뜩 갖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실제 언론사에 대해서 뭐 예산삭판적인 언론사들을 기자실에서 아예 내쫓고요. 휴대폰 포스트 같은 좀 우호적인 언론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그러니까 출입국도 우리나라에서 대표에 대해서 매번 했었고 전용기도 안 태우고 똑같네. 정말 똑같습니다. 트럼프 옆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 사실 유튜브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언론이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쓴다라는 이 프레임 안에서 다 굴러가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드는 데다 이렇게 기존의 외국 언론에 대해서 굴러가는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 채널이 이제 유튜브 채널도 훨씬 더 강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문제도 그렇게 보는 것 같고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니네는 가짜뉴스라고 가짜뉴스로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상황이 워낙 힘이 센 사람들이 말을 해놓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는 원칙적으로 증거가 있냐 없냐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냐의 싸움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누가 너는 가짜야 가짜가 돼버리는 이런 프레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